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5개 맞춘다. 중간 단위 문제. 그런 학생들은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심화를 해도 안 됩니다. 10개 중에 5개를 맞췄으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어 선생님 말고요. 오늘은 수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새학기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영어도 고민이지만 수학도 고민이라서 어머님들도 같은 고민 있지 않으실까 해서 오늘은 수학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수학 전공하고 그 고등학생들 수학 가르치는 게 좋아서 수학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다양한 학년을 폭넓게 가르치고 있는 카이스트 수학쌤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원래 고등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사실 초등까지 내려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초등 5학년부터 고등까지 다 수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고등을 가르치시다가 초등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고등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고등수학이 안 되는 이유는 중학생 때 어떻게 공부했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또 막상 중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부가 조금 적게 돼 있어서 잘 안 돼 있거나 방법이 틀리거나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잘 잡아야 속도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5학년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분수, 소수, 비례식, 분수화, 소수화, 비례식 이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트들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문장제 문제라 그러죠. 말로 된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 그러면 수학적인 문해력, 그다음 문제 결력을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고 여기서 그다음 중학교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방정식 활용 파트라고 하죠. 저 너무 머리 아픈 파트인데. 소금물 농도, 네. 거속시라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가, 정가. 네. 그리고 또 어머님들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일회용 문제, 물탱크를 A 호수로 채웠더니 몇 분 걸리고 또는 일을 며칠 걸린다 이런 문제들을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중학교 때 쉽게 넘어가고 다음 어려운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서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저희 많거든요. 큰애 아이 얘기인데 첫째가 수학을 되게 어려워해가지고요.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다양한 그 방정식 문제, 그다음 방정식의 활용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끝났겠지 했는데 중학교 가서 또 나오고 고등 가서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초6부터 어디까지 영향이 가냐면 일반적으로 중기까지 연립방정식까지 계속 맞아요. 3년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공식에 매몰돼서 공식만 달달달 암기해서 넘기다 보니까 방정식 따로 공식 따로가 돼서 연결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초5에서 그런 활용 관련 분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되게 발목을 잡았던 게 아까 그 소금물 아니 소금물 농도를 왜 맞춰야 되나요, 선생님? 소금물 농도를 맞춘다기보다는 분수에 대한 감이죠. 농도 자체가 새로운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분의 몇이 있다라는 분수에 대한 감을 가지고 방정식에서 미지수 x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식을 만들어가는가 연습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럼으로써 수학 그 문장제 문제, 말로 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길러지는 거고 점점점 심화로 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을 배우다 보면은 농도의 개념이 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히 이거는 뭐 농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슈보다는 분수에 대한 개념, 어떤 사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에 대한 연습, 방정식 연습, 그 다음 과학까지 연결돼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 그 소금물이랑 뭐 거속시랑 이런 거를 뜯어가지고 저는 아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문제집을 다 잘라가지고 그 문제만 모아갖고 이렇게 종이 노트에다가 붙여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냥 외운 거더라고요. 맞아요.
거속시도 이제 저도 막 거속시 암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네.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나 외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공식 때문에 식을 자연스럽게 세워야 되는데 다시 공식으로 머릿속으로 복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가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그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X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인데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속시, 그 다음에 뭐 농도 이런 것들은 분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커가 있는데 물이 어떻게 되고 소금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물이 끓였을 때 몇 분의 몇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보면서 그거를 다시 방정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식을 세울까. 연결시키는 거를 해보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소금물 농도 특강을 열었는데요. 그 강의를 열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네. 방정식에서 농도를 계속 2년, 3년째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게 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럼 이 친구들한테 올바른 방법으로 강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소금물 농도 강의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거속시도 그림 그려서 이제 분수를 이해하면서 방정식으로 연결시키는 연습까지 해주는 그런 강의도 지금 이제 시작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네, 많잖아요. 맞아요. 원가 정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회양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를 좁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넓게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특정 유형들을 계속 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좀 그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특강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아까 그 노트에 붙이는 방식은 아이가 네네. 결국은 암기를 하게 되고 제가 어떤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네. 영어 선생님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선생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되게 특강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다음 선생님이랑 또 합이 잘 맞으시면은 또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5학년 때부터 급격히 어려워져가지고 수포자가 많이 생긴다고 초등학생인데 그냥 수학 놔버리고 이런 친구들도 종종 생기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초등 수학을 접근을 해야 네네. 고등까지 탄탄하게 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5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선행학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다가 첫 번째고 네. 안타깝지만 좀 중학교 시험은 너무 쉽다가 또 문제예요. 네. 중학교 때는 너무 쉬운 거다가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거니까 네. 그거를 막고자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선행 핵심은. 그러면 지금 중학교를 선행해서 심화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네. 중학교 과정을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중학교 과정을 빨리 끝내는 거려면은 초5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 중학교의 선행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럼 초5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구간인데 그러네요. 그럼 하다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초등학교 과정 자체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거든요. 네. 도형했다가 넓이했다가 맞아요. 분수했다가 네. 소수했다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 자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단어는 네. 분수, 소수, 비례식을 잘 개념을 다져서 그 문제를 문장제 문제로 연결시키는 게 저는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친구들이 계속 연산만 하다 보니까 수학이 재미없어질 수 있고 계속 이제 문장제로 갑자기 넘어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초5, 6 때는 분수 단원을 묶어서 네. 같이 통합해서 약분이 뭐였지? 그다음 뭐 통분이 뭐였지? 곱셈이 뭐고 분수의 나눗셈이 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연산이랑 연결짓는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림이 상상이 되는 친구들은 다시 문장제 문제로 가서 말로 된 문제 있잖아요. 네. 글로 된 문제로 가서 분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간 단계 문제를 또 맞추면 또 재미를 느끼면은 거기서 자꾸 좀 난이도를 높여보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네모가 등장을 합니다. 문제. 그 네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사고에서는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네모를 풀기 위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방정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정식으로 빨리 넘어가서 방정식을 풀어보고 조금 더 심화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은 네. 초등학교 심화 문제집에서 네. 방정식을 안 쓰고 풀어보자. 쓰고 풀어보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방정식을 배웠다는 거는 막 이항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네. 근데 초등학교 사고에서 이제 그걸 풀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해보니까 잘 풀리니까 배워 선행을 해봤으면 잘 풀렸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초등학생 입장에서 방정식을 안 배운 입장에서 풀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봐야 된다. 그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어머님들이 선행을 나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니까 마음도 또 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랑 연결된다고 하니까 막 선행을 먼저 시켜서 네. 방정식에 도달을 하면 아이가 5학년 문제를 방정식으로 쉽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심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는 뭐 아이가 능력이 된다, 따라갈 수 있다 하면은 뭐 방정식을 미리 선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심화를 생각하면서 푸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그거를 거쳐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5학년 때 그 아까 비례식이랑 그 다음에 그 분수 소수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혹시 관련된 책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저도 자체 교재를 쓰긴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들은 뭐 집에서 엄마표 수학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알려드리고자, 광고는 아니고요. 네.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네. 추천해보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 이렇게 잘 보이실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수소수 문장제. 분수의 소수의 말로, 그 분수 소수를 통합해서 초등 과정에서 배워야 될 말로 대 문제. 그림 그려서 말로 푸는 연습하는 책이고요. 이런 거는 뭐, 다른 그 시중에 있는 그 5-1, 5-6-6 교재랑 다르게 통합 과정이니까. 화면이 없네요. 네. 이런 걸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비례식만 네. 따로 묶여져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비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은 이유가, 보통 친구들이 비례식 공부하다 보면은 외항의 곱, 내항의 곱 똑같다. 그냥 약분하면 똑같다. 이거만 알다 보니까 중학생이 됐을 때 문제 속에서 모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2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3을 쓰고 어디다 2를 뭐 써야 3, 2가 뭐 3명, 2명인지 이게 뭐 그냥 뭐 분수로 곱하거나 나눗셈하거나 문제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집을 주제로 잡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아는 과정을 좀 해보고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문장제 좀 쉬운 문제를 도전해봤으면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해보고, 어머님들 시중에 있는 그 문제집 사보시면은 그냥 커리큘럼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레벨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수준까지 이 문제집.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지금 이 문제집을 풀어봤으면은 한 칸 올려서 풀어보고 어디까지가 최고 난이도까지 가볼 수 있는지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게 최대인가, 이거를 좀 최대한 그때 끌어보는 게, 거기서 이제 올라가 본 경험을 한 친구들은 중학생이 갔을 때 기본기만 튼튼하게 잡아주면은 알아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그런 공부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도 5학년이 되게 중요한 학년이긴 한데 모든 과목에서 5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학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들이 계속 논란이에요. 선행을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심화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심화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선행과 심화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심화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선행도 해야 되는데 보통 반대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계속 선행에 매몰돼서 선행, 또 선행, 또 선행, 또 선행, 또 선행. 그 최악의 경우군요.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구구단을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막 먼저 배웠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수학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봤다는 거는 구구단을 미리 외웠다 정도 느낌입니다. 핵심은 선행을 해서 심화를 얼마나 해봤냐 싸움이 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생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려워지는 난이도를 풀어야 되는 거, 심화를 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걸 주기에 좀 땡겨서 그 고등학교 심화를 많이 해봐야 고등학교 때 고생을 덜 하니까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초 5, 6학년 때 내가 어느 정도가 심화를 갈 수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게 판단이 됐으면은 중학교 때는 그러면 그거보다 계속 심화 선행을 나가더라도 그 수준에서 자꾸 난이도를 높이는 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선행을 할 때 이미 배웠던 선행한 단어는 심화를 같이 꼭 하면서 선행을 병행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화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필수긴 한데 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5개 맞춘다. 중간 네, 난이도 네. 문제. 그런 학생들은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심화를 해도 안 됩니다. 10개 중에 5개를 맞췄으니까 5개를 맞췄으니까 네. 7개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7개 맞으면 9개 맞으면 하는 거고 네. 다만 10개 중에 중간 난이도 문제집을 한 5개에서 8개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계속 10개를 위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칸 올려서 난이도를 좀 해보고 자꾸 그런 심화에 대한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어머님들한테 이게 문제집을 소개해드리면은 훨씬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초등에서 따지면 이게 중간 난이도 문제집은 어떤 게 있어요? 디딤돌 교재 스펙트럼이 넓다고 아시겠지만 넓잖아요. 네. 디딤돌 중간 난이도부터 있지만 뭐 쌤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집이 중간 난이도는 시는 게 많으니까요. 네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표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앞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 표를 봐서 네. 내가 지금 기초, 연산, 중간 문제집이라면은 그 한 칸 올려서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한 칸씩 올라가면서 이게 그 정답률을 보고 맞아요. 그 정답률에서 어느 정도 80% 이상 그 되면은 성취를 한다. 그러면 한 단계 올려가서 해볼 올려보고.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의 수준에 맞게 심화를 하는 게 맞지, 뭐 최상위 S를 다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최상위를 가야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빠르게 심화도 하면서 선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건 맞는데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무리하게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네, 이거 똑같네요. 영어든 수학이든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파악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아이한테 계속 다음 과업을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지. 맞아요. 이게 특별히 어떤 교재를 반드시 여기까지 모든 애들이 이 학년에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고등학교가 수학이 어렵다. 그렇죠. 너무 어렵다. 네. 해서 출발하고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심화를 해야 된다. 이건 기정 사실인데 여기서 좀 괴리감이 있는 거 뭐냐면 중학교 시험은 쉽다가 그쵸. 괴리감이 네,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속도를 낮춰서 그 시험 맞출 정도만 공부하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중학교 내신 수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00점 만점에 90점 맞추고 있으면은 거기에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중간 난이도 풀 줄 아는 친구니까 네. 계속 선행을 하더라도 그 배웠던 난이도에 대해서 심화를 해보는 시도는 계속 해봐야 된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큰애가 굉장히 수학을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사심 가득하게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초대해서 네네. 또 어머님들 뭐 댓글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수학 학습을 하되 혹시 이제 뭐 주변에 학원을 보낼 때가 마땅치 않다거나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줌 수업으로 선생님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나실 수 있는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어머님들 선생님이랑 직접 아이들 수업 해보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